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고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주 이 분기탱천했던 광복회장 김원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 180석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요, 여러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이 180석이 되면은요, 한마디로 의회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쟤네들 개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개헌에 대해서, 자,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말하자면 좀 풍선에 대통령 권력을 빼는 것처럼 하면서 뭐 대통령이 재선도 할 수 있게 해서 문재인을 한 번 더 시킨다든지, 이것도 그렇게 비현실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을 고쳐가지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180석을 저 범여권에게 말하자면 다 몰아준다. 즉 말하자면 이 더불어민주당부터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한테 다 몰아주면, 지금 얘네들이 뭐 개싸움을 한다, 서로 쓰레기다, 개쓰레기다, 뭐 이렇게 막말로 지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얘네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얘네들 같은 핏줄입니다. 그래서 180석이면 이 나라를 아마 휘둘러서 정말 뒤집어 엎어놓을 겁니다. 이 180석 개헌선,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쟤네들한테 주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나는 대로 아시는 분들에게 10통만 걸어 주십시오. 180석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일단 소주성 그대로 갑니다. 나라 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100만원 나눠주는 거, 다음 대선에서는 30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정말 누구를 내세우든 간에 문재인에 대해서 무직층에서 12%가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 것처럼, 문재인은요 그냥 나라 돈만 빼먹는 사람들의 50% 지지율을 받아서 또 그 포스트 문재인은 당연히 대권 잡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 스스로 사표 내야 됩니다. 자, 공수처 이제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공수처장이란 사람이 민변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해서 뽑아놓은 저 통합당, 미래한국당 사람들 입에다가 딱 제갈 물립니다. 아니면 너 잡아간다고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천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180석은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제일 심한 게 선거를 통한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혔어요. 히틀러처럼.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뽑힌, 말하자면 총통이었습니다. 근데 히틀러의 우상화, 히틀러의 말하자면 독재, 이거는 쿠데타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게 선거 독재입니다. 4.15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쟤네들을 밀어준다, 그래서 180석을 만들어준다, 이러면 쿠데타 독재보다도 더 무서운 선거 독재, 선거 좌파 독재가 이 나라에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입에 칼을 물고서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권력은 사뮤엘 헌팅턴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180석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 나라의 국민들이 개돼지여 가지고 몰아준다면은 절대 권력, 즉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게 절대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는 무슨 한이 있더라도요, 이번에 꼭 2번, 4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광복회의 회장이 김원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철새 정치인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요, 채널 A, 그 다음에 TV조선, 이게 아주 반일 행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광복회의 이름으로 TV조선하고 채널 A를 재허가를 안 해줘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속셈이 뭐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채널 A, 그 다음에, TV조선 다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광복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8월 15일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광복절 되게 싫어합니다. 즉 우리의 이 말하자면은 정통은 임정에부터 왔다. 그래서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끼어가지고 그냥 그냥 숟가락 얹은 날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광복이라는 말 자체는 즉 건국이라는, 즉 1948년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건국한 이거하고 맥을 이은 겁니다. 그래서 광복회는 보수 우파의 정말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광복회장에 이 김원웅이라는 반미주의자, 친중주의자, 철새, 그 다음에 강남 좌파, 이런 사람을 말하자면은 딱 광복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정권이고 간에, 또는 어떤 권력, 어떤 나라이고 간에 역사를 말하자면은 장악할 때 그 정권은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광복회장에 왜 김원웅이라는 이런 과격한 반미주의자를 좌파를 광복회장에 앉혔을까? 이거는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보수의 역사를 훼손하고 이 모든 걸 좌파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 장악입니다. 왜 중국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은 오랑캐족이었고 중국에 조공바치던 것이었다, 이러면서 역사 훼손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장악한 민족은, 역사를 장악한 집단은 영원히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김원웅이라는 사람, 제가 이 사람하고 국회에서 같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쫙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철새 중에 철새입니다. 근데 어떤 철새냐? 이 사람이 자기가 뭐 반탁운동, 박정희 시절에 자기가 한일 조약 체결에 반대해가지고 열렬하게 서울대 정치학과 때 막 운동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창당한 공화당에 공채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응? 특채도 아니고 공채예요. 자기가 지발로 가서 내가 공화당에 말하자면은 당직자가 되겠다. 이거는 열렬 말하자면은 박정희주의자나 그 당시에 공화당 아주 우파의 본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일 조약 반대를 하더니 졸업한 뒤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뒤에는 공화당 사무처에 공채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1994년엔 또 꼬마 민주당을 탈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러다가 14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꼬마 민주당하고 신한국당하고 말하자면 합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또 한나라당에 말하자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철새 중에 철새입니다. 진짜 철새 중에 철새예요. 우리가 김민세라고 하잖아요. 김민석이 철새라고 얘기하고. 근데 김민석이가 이번에 진짜 저는 영등포 을에서 되는 거 정말 제 눈 뜨고 못 보겠는데, 그동안에 김민석이가 정치자금 뇌물받아 처먹은 거, 그거 6억 원도 안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김민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안 내는데 뭐. 그러니까 저하고 전두환하고 말하자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좌파 애들, 이 정말 불구죽죽한 애들은 돈이라면은 뭐 전두환도 안 냈는데 나는 뭐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존경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페이커 돌린 말씀대로 이 사람 아닙니다. 근데 김원웅이도 사람이 아닙니다. 이 김원웅이라는 사람은요,
공화당의 사무처의 공처로 지발로 들어가고 막 내가 끝까지 시험 봐야지 하면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하고, 그때 공화당 공채는 그랬습니다. 더구나 특채도 아니고 자기가 시험 보고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 훌륭하시고 막 면접 볼 때 난리 부르스를 쳤겠죠.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딱 나중에 그 얼굴 이렇게 판가리 얼굴 파리를요, 좌파에서 정말 한나라당으로 뭐 공화당으로 수도 없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새 중에 철새, 역대 철새급 정치인 중에 1등을 김원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김원웅이는요, 또 이 한나라당을 탈당을 해가지고 그 와중에 노무현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김원웅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원웅한테 과거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가는 정치인이다. 이거 뭐 좋게 말해서 과거를 무너뜨리고 하니까 철새 정치인인 걸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막 이 노무현이가 이게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노무현이가 이 김원웅이를 비공개 특사로 평양에다가 보내줍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디 갔다 왔는지.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외통위원장 이래가지고 북한을 계속 옹호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철새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으니 이건 누구냐?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김원웅이한테는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딸은 미국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대학교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반미를 좋아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수탈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분단을 고정시켜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못하고 사는 거다. 우리는 미국의 말하자면 종속국가다.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아주 과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딸은 미국 유학을 시키고 딸 보러 정말 철철히 다 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자, 이런 인간이 광복 회장이 돼서 TV조선 말하자면은 없애야 된다. 채널A 없애야 된다. 그 이유는 반일, 그 다음에 반사회적 뭐 이래서라는 겁니다. 자, 어서 우리가 빨리 정권을 찾아서 광복 회장만은 김원웅이 같은 저런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거기에다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신호성님께서 동작을 성관이 행태 언급해 주십시오. 이번에 성관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광복회 못지 않습니다. 정말 주동식 후보도 그렇고요. 그 대진년 애들이 다 달려들었는데 광진을도 그렇고 동작을도 그렇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성관이가 뭐 하는 겁니까? 선거 관리하는데. 근데 완전히 얘네들 붉은 완장을 차고서 이 문재인 정권 편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선관위의 행태 가운데서 아니 적폐 청산은 되고 민생 파탄은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관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선거 끝난 뒤에 확실하게 손을 봐야 됩니다. 네. 자, 좌파들의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건 이럴 수가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혹시 이번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D-2 자, 우리가 15일 날 얼마나 악착같이 입에 진짜 칼을 무는 심정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가 180석 개헌 저지선은 확실하게 저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바나님, 야당이 다 합쳐서 150석 봅니다. 희망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150석, 뭐,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150석을 하려면 우리 보수 우파가 총궐기해야 됩니다. 진짜 총궐기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열통 이래갖고, 이 4월 15일까지 우리 같은 사람은요, 뭐 선거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 걸려갖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30통만 돌리시면 저는 150석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